그럼 지금부터는 웹빌더에 대한 기본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좌측에 보시면 우리가 홈페이지를 만들 때는 페이지가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어떤 그런 페이지들에 대해서 추가를 하고 싶을 때 이렇게 페이지 일반에서 페이지 추가를 하시면은 페이지가 추가가 되고요. 삭제를 하기 위해서는 우측에는 X 버튼을 누르면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 추가를 하실 때 페이지들에 대한 어떤 제목을 넣을 필요가 있는데요. 구분을 위해서 이건 메인이라고 했을 때 좌측에 이렇게 메인이 그리고 회사 소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페이지들의 이름이 변경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컴포넌트를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요. 페이지들을 컴포넌트를 페이지에다가 넣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는 방법, 그 다음에 그냥 클릭만 해서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클릭만 해서 넣는 방법을 쓰면은 현재 선택된 그 커맨드 하단에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이 컴포넌트들에 대한 어떤 내용을 수정을 하고 싶을 때, 설정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선택을 하신 이후에 우측에 있는 설정 영역에서 수정을 하시면 되는데 보시면은 이거 텍스트 컴포넌트입니다. 보시면 텍스트라고 되어 있죠. 컴포넌트 밑에 이 텍스트 컴포넌트고요. 이 텍스트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를 입력할 수가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우리나라라고 쳤을 때 이렇게 좌측에 아름다운 우리나라라고 표시가 되죠. 중앙 정렬을 하면 또 중앙 정렬이 되고요. 이런 것처럼 원하는 그 컴포넌트를 선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은 우측에서 설정에 의해서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컴포넌트들 위에 보면 이런 작은 아이콘이 있는데 이 아이콘은 무엇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쓰레기통 모양 이 아이콘은 삭제하는 기능입니다. 이 컴포넌트에 대한 삭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걸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좌측에 있는 이 컴포넌트 아이콘은 뭐냐면은 컴포넌트를 복사하는 기능입니다. 복사를 하면은 좌측에 클립보드에 이 컴포넌트가 이렇게 추가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다른 만약에 메인에도 쓰겠다 하면은 메인에 원하는 영역에다가 이렇게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영역 하단에 조금 전에 그 컴포넌트하고 똑같은 내용이 있는 내용이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이 복사 기능은 이 컴포넌트 뿐만이 아니고 페이지에도 복사 기능을 쓸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 페이지가 디자인이 되었다고 쳤을 때, 다 되었다고 쳤을 때 이거를 다른 데도 쓰이겠다 하면은 일단 클립보드의 복사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복사가 가능하고요. 이 페이지 역시도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회사 속에 같이 여러 개 다른 곳에도 이렇게 복사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지금 이 컴포넌트들에 대한 어떤 반복되는 어떤 그런 영역이 있는데요. 보시면은 컴포넌트에 대해서 텍스트, 그 다음에 보시면 여백이 있고 테두리가 있고 배경 글자색 엔스크린이 있지 않습니까? 밑에 보시면은 이거는 이미지 플러스 텍스트 컴포넌트인데요. 이거 역시도 여백 테두리 배경색 엔스크린이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어떤 이런 설정이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아름다운 우리나라 이 텍스트 컴포넌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죠. 여백이라는 것은 여러분 편집을 하실 때 한 번씩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오브젝트에 대해서 외부 영역과 내부 영역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외부 영역은 말하자면은 어떤 오브젝트에 대한 외부에 있는 영역을 설정하는 거고요. 내부 영역은 박스라고 하죠. 박스에 대한 내부에 있는 영역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테두리를 칠한 상태에서 제가 하겠습니다. 테두리 이거 역시도 다른 컴포넌트들에 있는 공통적인 어떤 설정인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사용 안 함으로 되어 있는 것을 솔리드로 해서 이렇게 설정해 보겠습니다. 색상을 제가 눈에 띌 수 있도록 빨간색을 하겠습니다. 빨간색을 하고요. 굵기를 잘 뜰 수 있게끔 한 10 정도로 하고 라운드를 몇으로 할까요? 라운드는 코너 라운드입니다. 코너 라운드를 이것도 한 10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보시는 것과 같이 코너에 이렇게 라운드가 쳐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굵기가 10이고 테두리 색깔은 빨간색이고 그리고 한 10 정도의 라운드가 이렇게 쳐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그 밑에 보시면은 보이게 있는데요. 눈 표시가 있습니다. 눈 표시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은 지금 눈 아이콘이 사라지면서 상단에 있는 그 테두리 또 사라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왼편, 오른편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눈 표시가 한 개만 남아 있으면은 보시는 것처럼 밑에 하단 선만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하단을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우측, 좌측 다시 다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두리 종류는 솔리드 말고 대시드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좀 점선인데 굵은 점선입니다. 띄엄띄엄 있는 점선이고요. 도티드라고 하는 것은 점선 중에서 이렇게 얇은 점선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실선을 솔리드라는 건 실선이죠. 실선을 선택한 상태에서 제가 여백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위쪽을 한 10 정도를 주면은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이 정도의 10 픽셀 정도의 영역이 띄어지는 거 보실 겁니다. 구분이 가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색을 좀 설정을 해 두겠습니다. 요 밑에 것도 배경 색상을 제가 설정을 해 두겠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시 여백으로 왔어요. 그 아래쪽에도 제가 10을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래에도 10 정도의 어떤 여백이 있고요. 왼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건 한 20 정도를 넣었죠. 20을 넣으면 이 정도 20 픽셀 정도가 이렇게 띄어집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고요. 20을 하면은 20 픽셀이 이렇게 띄어지죠. 보시는 것처럼 외부 영역이라는 것은 그 여백이라는 것은 이 테두리 그 박스의 테두리 바깥쪽에 어떤 그 여백을 설정할 때 쓰는 거고요. 내부 여백은 반대로 안쪽입니다. 테두리 안쪽의 영역을 설정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 한 10 정도로 해볼게요. 그러면은 조금 전처럼 10 정도에 띄어졌고요. 안쪽에서요. 그리고 아래쪽도 한 10 정도 띄어지고 왼쪽도 10 정도 띄어집니다. 오른쪽도 한 10 정도 띄어볼게요. 제가 구분이 잘 가기 위해서 아름다운 우리나라 이 내용을 다시 복사를 해서 넣어보겠습니다. 이걸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표시가 안 나네요. 보시면은 이렇게 보실 때 여백을 보시면은 10 정도 이렇게 띄어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부 영역을 더 주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해서 영역을 더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스에 대해서 텍스트 컴포넌트입니다. 텍스트 컴포넌트의 외부 영역 그리고 내부 여백에 대해서 설정을 하는 것 그리고 테두리에 대해서 설정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배경 글자색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 배경색 같은 경우에 제가 여기서 한번 다른 색으로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안에 이 컴포넌트의 배경의 색을 설정하는 겁니다. 여백은 외부 여백의 경우에는 이 배경색이 적용이 되지 않고요. 대신 저 안쪽에만 이 테두리 안쪽만 배경색을 이 들어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경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컴포넌트에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제가 PC 말고 파일 매니저에서 가져오겠습니다. 파일 매니저에서 예를 들어서
이걸 가져와서 보시면은 이렇게 안쪽에 패턴을 넣었습니다. 제가 패턴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패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원본 사이즈가 있고 2분의 1 사이즈가 있고 직접 입력이 있는데 2분의 1 사이즈로 하면은 이게 조금 더 작아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원본 사이즈고요. 그리고 현재 그 반복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전체 반복이 되어 있는데 가로만 반복하겠다, 그리고 세로만 반복하겠다, 반복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반복하겠다, 이것도 하실 수가 있고요. 밑에 보시면 투명도가 있습니다. 투명도는 지금 잘 확인이 안 되실 건데요. 이 뒤에 있는 이미지에 대한 투명도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뒤에 만약에 혹시 다른 배경이 있을 경우에는 이 투명도에 의해서 이 배경이 비쳐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글자색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보시죠? 기본적인 글자색을 설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글자색을 설정을 하니까 이 글자색이 바뀌었죠. 다른 색으로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란색으로 하면은 지금 현재 파란색으로 글자색이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에 지금 현재 아무런 뭡니까 컬러라든지 그런 게 더 치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디폴트 컬러가 이렇게 적용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엔스크린이라는 거는 이거는 현재 스마트폰만이 아니고 TV, PC 그리고 태블릿 PC 같은 다양한 스크린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엔스크린이 제공이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웹빌더로 만든 거는 그 스크린의 크기에 맞게끔 확대가 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컴포넌트 확대 방지를 하면은 현재 이 컴포넌트는 다른 건 다 확대가 되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확대가 안 되고 실제 사이즈만큼만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되는 어떤 그런 기능이고요. 이걸 해제를 하면은 이것도 따라서 확대가 되겠죠. 그리고 최대 가로폭이 자동으로 100%, 그리고 가로폭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32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400이라든지 이렇게 지정을 하면은 가로폭 역시도 이게 확대가 방지가 되면서 400만큼만 딱 확대가 되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엔스크린에 관련돼서 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반복되는 기능들에 대해서는 다른 페이지라든지 상단, 본문 하단 이런 데도 되는데요. 보시면 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페이지 여백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페이지 여백을 한번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현재 페이지에서 제가 구분이 되기 위해서 한 15 정도 주겠습니다. 15, 15, 15 이렇게 하면은 현재 다른 안에 있는 컴포넌트들이 다들 안쪽으로 밀려 들어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페이지에 담고 있는 컴포넌트들을 다 안쪽으로 밀어넣었다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페이지에 가지고 있는 내부 여백을 설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 부분을 제가 한 30 정도로 줘보겠습니다. 그럼 왼쪽이 이렇게 30씩 밀려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배경 및 글자색, 배경 색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지금은 배경 색상이 아무것도 지정이 안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노란색을 제가 선택을 한다면은 배경이 노란색으로 이렇게 칠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만약 색상이 아니고 이미지를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파일 매니저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만약에 현재 이 이미지를 제가 쓰겠다 하면은 이 이미지가 이렇게 색상 대신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원래는 이 사이즈인데 원래는 이 사이즈고요. 지금 전체적인 사이즈인 화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현재 이 가로 폭은 320으로 조정이 되어 있고 이게 아마 640 정도의 이미지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원본 사이즈를 2분의 1 사이즈로 이렇게 축소를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 화면이 좌측에 이렇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이렇게 지금 반복되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서도 반복 없음을 하면은 이 부분만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뒤에 색상이
그런데 저 뭡니까? 폰 종류에 보면은 이 폰에서도 가로 길이가 좀 긴 게 있죠.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경우에 좀 너무 이질성이 있기 때문에 이질성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한 이 정도 다크로 주면은 어느 정도 이질성이 적은 어떤 이런 화면을 꾸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지 그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에서 아주 좀 설명을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투명도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투명도라는 거, 이미지에 대한 이 텍스트 컴포넌트 내에 있는 이미지에 대한 투명도를 조정을 하면은 이렇게 보시듯이 듀오 화면이 이렇게 비쳐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페이지에 대한 어떤 여백이라든지 이런 부분, 배경색, 글자색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글자색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지는 이 텍스트 컴포넌트 내에서 글자색을 디폴트로 이렇게 줬었는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페이지에서 디폴트로 글자색을 줬을 때는 이 페이지 전체적인 다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이 글자색이 적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다른 설정이 없는 경우에는 페이지에 대한 글자색을 다른 컴포넌트들에서도 따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상단에 보시면은 상단에는 테두리라는 게 한 개 추가되어 있습니다. 다른 컴포넌트들처럼 페이지에는 테두리에 대한 컴포넌트 그 설정이 없는데요. 상단 본문 하단에 보시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테두리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똑같습니다. 솔리드로 해서 만약에 굵기를 제가 10으로 주겠습니다. 10으로 주면 상단의 영역에 대해서 굵기가 지정이 되고요. 이렇게 테두리에 대한 색상도 변경시킬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하단만 테두리를 주는 어떤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배경색 뭐 이런 부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명도를 조정할 수도 있고요. 글자색이라든지 아니면은 이건 역시도 엔스크린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다른 컴포넌트하고 똑같이 엔스크린이 지원이 되고요. 본문이라든지 하단 역시도 똑같은 방법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다시 설명해 드리면은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로 보시듯이 여백, 테두리, 배경색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대부분 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여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위에 있는 컴포넌트와 아니면 상하단 간의 간격을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컴포넌트들 간의 간격, 예를 들어서 외부 여백을 만약에 이걸 한 20 정도로 두면은 이렇게 컴포넌트 간의 거리를 이렇게 조정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 테두리를 쓰신다든지 배경색을 써서 이런 컴포넌트를 꾸밀 수가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면은 깔끔한 멋진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